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내에 계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산따라TV입니다. 지금은 2018년 2월 18일 밤 10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동기는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중국의 전략이라는 말을 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일본어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구글 검색에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검색을 하는 과정에 제가 니케이 신문, 니케이 신문에 난 이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게 타이틀을 여기 보면은 중국 되어 있죠. 그리고 경악의 국가 전략입니다. 그리고 100년 마라톤 계획 분명히, 이게 2016년 2월 23일 기사인데요. 니케이 신문, 니케이 신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2049, 이 책인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데, 바로 니케이 신문 여기에서 번역해 가지고 출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2015년 9월 3일자. 이 원서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원서가 2015년도에 나왔는데 바로 그 해에, 같은 해에 바로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일본어로는. 자, 그리고 이 니케이 신문에서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본어로 서평을 해놨습니다. 서평을 5페이지까지 해놨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이 서평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YTN 뉴스인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국가안보 전략은 향후 북핵 문제에서도 적지 않은 과제를 던졌습니다. 중국을 경쟁국으로 공식화하면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주변국들의 협력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경쟁국 공언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국이다, 중국을 경쟁국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좋은 친구처럼, 그리고 중국에 도움을 주면 좋은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변화될 것이고 좋게 될 것이란 생각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중국을 많이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오던 미국이 이건 아니다, 이게 중국이 보니까 야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을 추월하고 패권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미국이 발견하고서 이제부터는 중국을 경쟁국이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경쟁국으로 이제 봤다는 의미는 하나의 일종의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제 미국의 대중국 활동이 전혀 다른 측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것은 2015년도인데 2015년 9월이고 한국어로는 2016년도에 번역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의 세계 패권 대장정 100년의 마라톤. 저자 마이클 필스버리, 역자 한정은, 출판사 영림 카디널, 출판 연도 2016년. 전체 페이지는 384페이지입니다. 원서죠. 영어로 된 원서는 The 100-Year Marathon, China's Secret Strategy to Replace as the Global Superpower by Michael Pillsbury. 2015 되어있죠. 2015년 마이클 필스버리가 썼는데 중국의 비밀 작전이죠. 비밀 작전, 비밀 전략. To replace as the global superpower. 글로벌 슈퍼파워로서 치환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글로벌 슈퍼파워 이죠. 그런데 미국을 대신해서 이렇게 글로벌 슈퍼파워로서 되기 위한 비밀 전략,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바로 100년의 마라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서 The 100-Year Marathon, 마이클 필스버리. 그 다음에 아까 신문에서 봤듯이 일본어로 된 번역된 책 모습입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분이 추천을 해놨습니다. 서울경제인데 이 책이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는지 서울경제에서 이 책을 이제 추천받아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추천해 주신 분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영록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중국 경제발전론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줄곧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럽니다. 이분이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추천했는데 이 책이 자세한 것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서울경제 들어가셔서 2016년 1월 19일자 제목은 2049년 중국 경제 미국 넘어설까, 이러한 제목의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이게 책 소개하는 기사죠. 여기서 직접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필스버리, 이 저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산하
중국 전략센터 소장이다. 동서냉전 시절 유엔 소련 대표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미국과 소련, 중국 등 열강들의 첩보 전쟁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후 미국 정부의 비공식 대리인으로 베이징에 장기 체류하며 중국의 강경 온건파 인사들과 두루 교분을 맺어 중국 대내외 정치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랜더 연구소와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미국 상원의 여러 위원회에서 자문역을 맡았다. 리처드 닉슨으로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대중국 외교 전략을 자문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국방부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예, 한국어로 번역된 책에 소개된 마이클 필스버리의 저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제 아까 일본 니케이 신문에 있던 그 서평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한 이것은 구글 번역기하고 네이버에 있는 번역기 두 번역기를 사용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 중국 경악의 국가전략 100년 마라톤 계획을 분명히 차이나 2049 차이나 2049 비밀리에 수행되는 세계 패권 100년 전략 이 책 이름입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일본어로 된 책 이름입니다. 저자 마이클 필스버리 원제 더 한드레드 이얼 마라톤. 예. 향후 50년, 100년 국제정치에서는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중국과 인도가 대두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100년 넘게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회복을 노리고 있다. 여기서 참조로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패권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100년 넘게 중국 중심 세계 질서 회복을 노리고 있다. 그 시기는 2049년 공산당 창립 100주년 해이며 이를 위한 계획은 착실히 실행되어 왔다. 네. 이 책은 그런 중국의 놀라운 국가전략 100년 마라톤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각도에서 검증한 책이다. 저자는 미국 정부에서 오랫동안 대중국 국방정책을 담당하고 현재도 국방부 고문 허드슨 연구소 중국전략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중국 연구 전문가이다. 예. 구글 번역하고 네이버 번역 참조해놨습니다. 이 문장을 구글 번역에서는 발행 시에는 그러니까 책을 발행했을 시인 말입니다. 발행 시에는 CIA, FBI, 국방부 장관, 국방부의 심사도 받았다는 사정이 내용이다. 이렇게 번역해놨고 네이버 번역에서는 간행에 있어서는 CIA, FBI, 국방부 장관, 국방부의 동료 평가도 받았다는 까닭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 책을 발간하기 전에, 출판하기 전에 CIA라든지 FBI,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동료들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이것을 이렇게 이 내용이 어떠냐, 괜찮느냐, 또는 출판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영어 원서에서는 이 부분을 was cleared 이렇게 해놨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중국 지도청은 자치통감 등 고전에서 배우고 몇 세대에 달하는 장기 전략을 실행에 옮겨왔지만 그 전략의 야망을 숨기고,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책의 포인트는 바로 전략의 야망. 중국이 세계 패권,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가지겠다,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한 전략의 야심, 야망을 숨겼다는 거, 이것을 숨겼는데 그것을 밝힌다는 이제 책이죠. 그 전략의 야망을 숨기고 적을 속이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그 야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지원해 온 미국은 저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보기 좋게 속아왔던 것이다. 예, 그 야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지원해 온 미국, 미국이 이제 속았다 이 말이죠.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미국의 방어 전략은 물론 대중국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치 경제가 일체화된 중국의 강점으로 되어 있는 국유기업과 시장의 실태에 대해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다. 또한 영해를 둘러싼 최근의 중일 간의 긴장과 미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많아 모든 일본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예,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아까 우리가 서울경제에서도 그 소개된 바와 같이 경제, 사업하는 분들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국교 회복에 나서고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미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그 발전을 도우려는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이 정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나는 미국의 최상위 외교관과, 여기서 나는 하면은 저자죠. 미국의 최상위 외교관과 학자들이 공유하는 가설을 완전히 믿고 있었다. 즉 취약한 중국을 도와주면 중국은 곧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매우 위험할 정도로 잘못되었다. 1990년대의 후반 나는 국방부와 CIA로부터 중국이 미국을 속이는 능력과 그에 해당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정보기관의 자료와 미발표 서류, 중국의 반체제 인사와 학자의 인터뷰, 중국어 문학을 바탕으로 중국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곧 알게 된 것은 매파, 갈호는 제가 한 것입니다. 중국 민족주의 강경파, 그가 베이징의 지도자를 통해 미국의 정책 결정자를 조정하고 정보와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시나리오였다. 그들은 모택동 이후 지도자들에게 모종의 계획을 심어주었다. 그것은 지난 100년간의 굴욕을 복수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혁명 100주년 되는 2049년까지 세계의 경제, 군사, 정치 지도자의 지위를 미국에서 탈취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100년 마라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100년 마라톤의 강점은 그것이 비밀리에 수행되는 것에 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중국은 그 생각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마 미국에 있어서는 이미 늦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이제까지는 중국이 비밀로 해왔지만 중국이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비밀리에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리에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중국의 꿈. 2013년 3월 시진핑이 국가 주석에 취임했을 때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진핑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그에게 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세계의 계층 구조에서 중국이 합당한 지위를 되찾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계의 계층 구조에서 중국이 합당한 지위를 되찾는다, 이 말은 미국을 추월하고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앉겠다, 패권을 가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서기장 주석의 전단계에 취임하자마자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중국의 야망을 인정했다. 첫 번째 연설에서 과거 중국 지도자가 공식 연설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 강중국 꿈, 강한 중국이 된다는 꿈이라는 발언을 했다. 강중국 꿈은 2010년에 중국에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중국의 꿈이라는 책의 내용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 저자인 이 한문을 우리가 읽듯이 제가 번역했습니다. 류명복, 이 사람은 인민해방군 국방대학의 지도적 학자인데 그 책에는 어떻게 하면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고 추월하여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을까가 적혀 있다. 예, 어떻게 하면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고 추월하여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이라 이 말이죠. 중국의 꿈은 중국이 세계의 리더십을 쟁취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것은 마라톤처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마라톤이 끝났을 때 지구상에서 가장 고결한 강국, 즉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모택동의 애독서는 역사를 교훈으로 하는 국정의 지침서, 자치통감이었다. 이 책의 핵심은 전국시대 BC 475년 무렵에서 BC 221년의 병법이지만 기원전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화와 격언도 담겨 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이 자치통감을 경시한 것이다. 이 책은 전국시대부터 전해지는 책량의 사용 방법, 적의 공격을 피하는 방법, 기회가 올 때까지 기존 패권국을 자기 만족에 빠져 있게 하는 방법 등이 적혀 있다. 이 모든 기능을 우리가 놓친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추천되어 현재도 계속 중인 마라톤 전략은 대부분이 자치통감, 전국책 등 전국시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파 강경파가 구축한 것이다. 100년 마라톤의 토대가 되고 있는 중국의 전략은 적의 자기 만족을 이끌어 경계태세를 취하지 못하게 한다. 적의 좋은 자를 잘
활용한다 등 9가지 요소가 있다. 전국시대를 통해 힘을 얻은 도전자가 강국을 추월했는데 항상 도전자는 야망을 숨기고 황제를 자기 만족에 빠지게 했다. 도전자에게 최악의 실수는 기회가 오기 전에 강국과 대립하는 일이다. 전국시대에서 얻은 또 다른 교훈은 성공은 끝없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시대의 도전자는 1일, 1주, 1년 또는 10년 정도로는 승리를 얻지 못하고 수백 년 단위의 장기 계획만이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리고 중국의 전략의 핵심에 있는 것은 세이다. 중국 학자는 공세를 세력 혹은 상황이 앞을 향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1978년 이후에 쓰여진 중국의 논문에는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를 잘못 읽었다는 주장이 발견된다. 공산주의 세계의 리드를 빼앗으려는 것이 소련에 탐지되어서 소련으로부터 추가 투자, 교역, 군사기술, 정치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다짐하고 1978년 이후 미국에 대한, 여기서 1978년은 미국과의 수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1978년 이후 미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짰다. 중국의 목표는 자신의 야망이 들키는 일 없이 기술 투자, 정치적 지원을 받으며 미국 시장에 중국 제품을 파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보수파에게까지 손을 써 중국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파트너로 삼게 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2049년 중국의 세계질서, 2050년까지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훨씬 커 어떤 예측에서는 약 3배가 된다. 세계는 중국을 리더로 하는 단극 세계가 될지도 모른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양극 세계, 또한 중국, 인도, 미국의 삼극 세계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공통되는 것은 경제에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중국 정부가 현재의 우선순위를 견지한다면 중국이 형성하는 세계는 지금과는 판이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는 다음과 같은 위기에 노출된다. 화해라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것을 가리키는 인터넷 용어이다. 화해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것을 가리키는 인터넷 속어이다. 언론과의 싸움에서 중국의 무기 중 하나는 인터넷 검열이며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온라인 검열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인권기관, 외국의 신문, 기타 수많은 정치단체들의 수많은 정치단체 등의 웹사이트로의 액세스를 모니터링 및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국민은 자유세계 사람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전의 검열과 2050년까지 중국이 할 수 있는 세계적 검열의 중요한 차이점은 다른 많은 나라의 국민이 보는 것에 대해서도 검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 혁신적인 인터넷 관리 기술은 이미 1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인터넷 하이제킹은 점점 국제적으로 전개되게 될 것이다. 중국 민주화의 반대 계속. 중국의 힘이 정대됨에 따라 중국 성향의 독재 정부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정부를 약화시키는 힘도 급격히 증가해 나갈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알 바시르는 전쟁 범죄자로 전범자로 국제 재판소에 인도될 수 있는 인물이다. 2009년과 2010년에 중국 기업과 개발도상국 정부에 대출한 금액은 세계은행이 대출해 준 것보다 많다. 중국은 경제력을 무기로 정치 의제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2조 달러를 아프리카에 무조건 대출하여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수단, 미얀마, 베네수엘라, 이란 등의 독재 정권도 지원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의 3배 크기가 되면 개발도상국가들의 분쟁 해결과 건전한 통치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마라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 근대 국가가 무역과 해외 투자에 따르는 규칙을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무시하고 자신의 규칙에 따라 행동해왔다. 중국의 성장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외국의 과학 및 기술을 손에 넣는 것이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이 매우 많고 소프트웨어 회사는 중국에서 프로그램 1개만 팔았을 뿐인데 업데이트 신청이 3천만 건이 있다고 한다. 이 같은 IP 절도는 연간 매출 1070억 달러의 손실에 해당하며 미국에서만 21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만약 중국의 꿈이 실현되면 중국 중심의 세계는 독재 정치를 조장하고 많은 웹사이트가 중국을 칭찬하는 거짓 역사로 메워질 것이다. 중국이 지배하는 경제동맹이 세계 시장을 컨트롤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도 베이징이 통괄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 무렵 베이징 군사연구부대인은 무기 체계에 미국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미래의 모습이 아니다. 마라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니케이 신문에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일본어로 해놓은 것을 제가 번역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